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시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평화동에서 민원인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민원이에요? 여기 쓰레기 정리가 좀 안 돼 있다고 하길래 예, 여기 예.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하길래 그 좀 민원 좀 해결하고 왔습니다. 쓰레기 치우러 이 더운 날씨에.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더워서 근데 다행히 이제 8월이 어쨌든 간에 비회기 기간이어가지고 예. 주민들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많이 만나고. 네,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을 시원하게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예, 예. 들어가서 앉아서 자세한 얘기 나누시죠. 예,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예. 초선이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처음 전시의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특이한 경력이 있으세요. 예,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 좀 다르게 예.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회 보좌관으로 좀. 보좌관. 예, 예. 예. 국회에 그럼 먼저 입성하신 거네요. 여기 기초의회보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먼저 네.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회에 출마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보좌관 출신들이 예. 정치 선출직에 출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기초, 광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하고, 다치단체장에 출마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좌관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출직에 선뜻 출마하게 된 계기도 되고. 자, 뭐 국회에 먼저 입성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회로 오시는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국회는 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 기초는 조례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법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선출직이라는 겁니다. 예. 크든 작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일의 업무랄지요, 경무랄지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좀 일량이 더 많았던 것 더 같습니다.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정부 부처는 예산 금액도 크고 사업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던데 날새서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보좌관 할 때 국정감사 들어가면은 한 2달간은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의원 하실 때는 날 샌 적은 없으시다. 날 샌 적은 많이 있죠. 있으니까. 주민을 만나면서 예, 날을 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좀 경우의 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이 시의원이 주민들을 더 근접해서 만나는 예, 맞습니다.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직접 담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현장감 있는 목소리가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역구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또 주민들이 좀 말씀하시는지요? 저희 평화동과 서학동은 어쨌든 간에 서민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예, 예. 그런 거에 좀 해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생활민원과 관련된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업 환경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들이 이동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구도심에 속하나요? 예, 예. 서민 거주 지역으로. 서민 거주 지역.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이렇게 장애인이나 노인 예, 좀 이런 맞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예. 네, 특히 뭐 장애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발언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장애인 저희가 시의원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소외된 사람들, 소외됐다라고 표현하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 분들은 어쨌든 간에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이동하는데도 불편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불편을 하고 직업을 갖는데도 불편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발언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노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예. 그 노인 치매 관련된 치매 예, 예.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전주시가 상당히 앞서간다 정책이 이렇게 예. 뭐 생각하시던데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국가 치매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주 각 지자체에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 전주가 전국에서 제일 그 치매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잘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 모델을 그 벤치마킹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컬하게 선두에 있다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전주는 약간 후퇴한 경향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체감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 후퇴한 겁니까? 실제 후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협력병원하고 유기적 관계가 사라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도시는 치매 안심센터만 생겨도 치매와 관련된 정책이 앞서 나가는 거 있지만 전주시는 그 협력병원들이 치매와 관련된 초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협력해서 상당하게 관리해왔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그 전주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보건소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치매 안심센터도 있지만 협력병원과도 유기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18개 협력병원과의 치매 관리,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 안심센터. 이 투트랙으로 지금 치매를 관리하고 있다고 예,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치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도시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치매 안심과가 보건소에 생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전주시가 관심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치매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까? 뭐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어떻게 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 치매는 그 노인 인구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도시가 치매에 관련돼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치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야는 치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과 노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게 어떤 소문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국회 근무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국회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자료 보는 방법이 좀 눈에 많이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딱딱 찍어서 얘기하면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로 들어올 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팩트 체크로 팩트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 당황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들었던 소문이 아니군요, 그럼. 윽박지르기보다는 잘 대화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집행부와 이런 소통들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저랑 대화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그랬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를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3년간 제 의정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약간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화1동, 평화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송승용 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의원은 결국에는 시민이 선출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민이 선출해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은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는 찬성도 있고 어떤 의견은 반대의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많은 상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올바른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4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시의원이겠지만 그 전주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